삼성전자가 속한 반도체 시장, 현대차가 속한 자동차 시장, 두 시장은 완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기아차,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을지. 두 종목은요,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물론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애플과 협의 논의가 잠정 중단됨으로써 현대기아차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선 장기 성장 추세는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둘 중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두 종목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 그리고 접근 방식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시장은 반도체 시장, 현대기아차가 속해 있는 시장은 자동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반도체 시장의 세계의 시장 규모는 약 500조 원 정도 됩니다. 자동차는 이거보다 커요. 한 2,000조 정도 돼요. 시장 규모 면에서는 자동차가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1년에 팔리는 자동차가 약 한 1억 대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보통 평균 판매 단가가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가격 곱하기 판매량 대략 한 2,000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익률 관점에서 좀 달라요. 이 시장 규모는 매출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익률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높을 때는 막 30% 이상 나기도 하죠. 근데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한 5% 내외입니다. 그래서 한 이익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비슷하거나 반도체가 조금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반도체와 자동차 단일 시장 규모만으로 본다면 거의 탑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시장에 속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둘 다 상당한 시장 규모에 속한 기업으로서 성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모델과 그 사업 분야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이 지배력, 시장 점유율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가전. 전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박스의 크기가 매출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을 또 이렇게 중간재를 만드느냐, 완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볼 수도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전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 즉 완제품의 하나의 부품이나 모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제품에 속하죠. 이번에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그 다음에 금융, 기타,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이 로보틱스 사업을 갖추기 시작했죠. 현대차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완성차 매출 비중이 한 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즉 금융 쪽을 일부 보유를 하고 있고, 이 기타 사업 부문은 대부분 현대, 롯데의 철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한번 시장 지배력, 이 정성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명실상부한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선 파운드리, 여기에서는 TSMC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장 부분은 아직 춘추 전국 시대니까 점유율을 따지기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한 2위 정도 하고요. 가전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좀 다르긴 한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죠. 이번엔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에서 정말 독점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이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를 해보면 2019년 기준으로는 한 5위 정도 했어요. 판매량 기준으로. 2020년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5위 아니면 한 4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점유율, 지배력 측면에서 볼 때는 삼성전자가 좀 우위긴 하죠. 삼성전자는 한 1, 2위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 4위에서 5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글로벌에서 탑5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적인 측면, 시장의 정성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삼성전자가 속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이 시장은 한 2012년, 13년까지는 엄청난 경쟁이 난무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치킨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서로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을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10년,
초반까지는 치킨 게임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서 한 5개, 6개 되는 기업이 다 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시장이 과점체제로 개편이 됐죠. 자, 그러면서 경쟁은 예전만큼 그렇게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여기에서도 파운드리 분야만 딱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면 TSMC가 부동의 1위입니다.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삼성전자가 약 한 20%가 좋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뭐 UMC, 글로벌 파운드리 등 다양한 파운드리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핏 이렇게 플레이어들만 보면 TSMC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업들이 박터지게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미세화 공정입니다. 과연 몇 나노 공정을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리거든요. 근데 이 미세화 공정 경쟁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두 기업이 독보적으로 이 미세화 공정 기술에 앞서 있고요. 나머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타겟팅하는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과점 시장, 상위권 플레이어들이 정해져 있고 이 격차를 뒤집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반면에 현대차가 속한 완성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면서 무한 경쟁 시장으로 바뀌고 있죠. 테슬라란 기업이 해성같이 등장을 해서 전기차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연기관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중국 업체들도 이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잘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애플도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완성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춘추 전국시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시장처럼 뭔가 상위권 플레이어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맥킨지에서 발표한 겁니다. 2016년 기준에는 자동차 시장을 분야별 매출 비중으로 한번 나눠봤을 때 일단 차량 판매, 이 부분이 독보적이에요. 한 73%. 그리고 판매를 하면은 당연히 정비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25%.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2030년에 와서는 이 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판매 같은 경우에는 40%에 불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보수 시장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 자리를 자율주행 전기차가 일부분 대체를 하고 가장 핵심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공유 자동차 서비스. 이게 매출의 한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그냥 제조업이었어요. 제조를 하고 팔면 끝나는 시장. 그런데 최근에 모빌리티 기업들이 막 등장을 하죠. 우버, 리프트, 동남아에선 그랩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모빌리티, 즉 서비스 기업들이에요. 차는 만들지 않는데 차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그런데 사실 지금 모빌리티 기업은요, 완전히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냐? 운전자가 없이 차량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즉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반으로 진짜 모빌리티 사업을 하겠다. 그 부분이 향후 비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량 공유 업체들, 흑자를 내는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비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운전자의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빌리티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요즘에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 개념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잘 진화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에 따른 자동차 수요와 비중 변화 전망,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앞으로는 기존의 승용차 시장이 많이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상용차 시장이 대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상용차 시장이 방금 말씀드린 그 모빌리티 서비스,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차량을 개인이 막 소유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속한 반도체 시장, 그리고 현대차가 속한 자동차 시장, 두 시장은 완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격변기예요. 그래서 현대차는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위치죠.
즉 삼성전자는 경쟁이 거의 다 끝났고 과점체제로 넘어가 있는 그런 반도체 시장에서 속해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로 넘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향후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모빌리티, 즉 서비스업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현대차가 이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정말 준비된 플레이어로서 잘 시장에 적응을 하고 성장을 해서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뭐 테슬라 들어오고 애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 모빌리티 서비스로 가면서 그랩이나 우버,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도 막 다 뛰어들고, 과연 여기에서 현대차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대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고 시장 지배력을 탄탄히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에 집중을 하는 것이 낫겠죠.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죠. 자, 10년을 보유하지 않을 거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인데요. 무조건 장기 투자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장기 투자할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1등하고 있는 기업이고 대형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무조건 그냥 장기 투자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업이 속한 시장은 지금 현재 완전히 좀 다른 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이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기업을 잘 조사를 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 면밀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봐야겠죠. 자, 아무쪼록 이제 설날인데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